안녕하십니까. 밝은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한 제안을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본인들의 조상묘가 명당인지 아닌지를 매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펴달라고 의뢰를 하는데, 그래서 아예 그 명당 비명당을 소정의 비용을 받고 살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풍수들, 짝대기 풍수들은 묘가 명당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합니다. 겉으로 봐서 좋아 보이면 명당이라고, 형국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좋지 않아 보이면 비명당이라고 이럴 뿐이지, 실제 명당과 비명당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땅속에서는 신비로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감기할 수 있는 사람은 천년에 몇 명, 백년에 몇 사람 안 나와요. 그런데 큰 돈을 받고 출장을 가서 명당인지 아닌지 감별한다고 그럽니다. 자, 틀린 말입니다. 감별 못합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어느 분이 본인의 조상묘가 전라남도 광역시, 전라남도가 아니고 광주광역시 바로 옆에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 안에 아주 오래된 오래전에 쓰여진 아버님 묘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 묘소를 한번 봐달라 그래서 봐드렸더니, 참 좋은 자리였어요. 이 영상에서 보이는 이곳이 광주광역시입니다. 좌측이. 우측이 광주광역시에 사시거나 전라남도에 사시는 분들은 대체로 다 아는 무등산 권역입니다. 그 유명한 원효봉도 있고, 또 예전에는 산장이었죠. 원효사 조그마한 절도 있고, 우뚝 솟은 의상봉도 여기 있죠. 그리고 금곡마을이라고 도자기 마을도 있습니다. 이 금곡마을을 지나게 되면 담양 가사문화권이 나옵니다. 송광정철 선생의 유적들이 많이 있죠. 소세원이라고 양산보호 선생이 만들어 놓은 자연 정원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담양은 참 아름다운 동네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활동하셨던 김덕령 장군의 묘소와 사당이 충장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충민사라고 전상희 장군의 추모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전상희 장군도 임진년과 정유년에 외놈들과 싸우다가 전사하셨던 장군이십니다. 그 사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두 개의 대명당이 있습니다. 이 큰 영역에 대명당은 어디에 있느냐? 이 충장사 이 자리가 대혈입니다. 광명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죠. 이 자리가 혈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에 분당에 사시는 분이 자기 자신의 나이가 많으신 분이세요. 연로하신 분인데 아버님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딱 이 자리입니다. 보이시죠?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대혈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두 곳이 이 산영 안에서 천하지 대명당입니다. 이 자리가. 이 충장사 김덕령 장군이 영면하고 계시는 이 충장사는 그 뒤야. 방금 귀여운 백구두가 또 영상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좋아서 그냥 함부로 이 영상 안으로 뛰어듭니다.
이 녀석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방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예.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 충민사와 충장사 권역에 이렇게 대명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위쪽은 지난번에 살펴드렸던 김덕령 장군의 묘소입니다. 여기도 대혈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잠깐 그려드리겠습니다. 김덕령 장군의 묘소는 아주 대혈이고 해룡 고조형의 대명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혈에 쓰여져 있는데 묘향이 이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묘향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건 향이 잘못된 거예요. 에너지가 이 혈처에서 솟아난 에너지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동남향으로 흐릅니다. 동양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묘소가 있는 거의 동양 쪽으로 묘향이 잡혀 있어요. 근데 혈이 크기 때문에 아마 체신이 그대로 혈 안에 다 들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해룡 고조형입니다. 이게 이렇게 혈이 갔다가 산맥이 혈이 갔다는다. 산맥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산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산세에서 혈처에서 혈이 솟아나면 해룡 고조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도 산세의 산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 분당에 사시는 어느 연로하신 분의 어느 분의 아버님 묘소인데 대명당입니다. 이 큰 형국에 대혈은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산형도 형국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요. 보세요. 원효봉 자락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게 우백호 자청룡 자락으로 이렇게 감쌉니다. 그 밑에 충민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산맥이 이렇게. 그래서 우백호 자락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자청룡은 이렇게 도면 낙타봉으로 해서 향로봉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이렇게 나가죠. 보시다시피 대혈 근처에는 물이 감고 돈다든가 아니면 소류지,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형태가 되어 있어요. 형국도 굉장히 크죠. 충민사, 전상희 장군 사당 위쪽에 대혈이 맺혀 있습니다. 제가 보고 아주 대명당짜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다가 아버님 묘소를 쓰고 그 전까지는 매우 가난했다고 그래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았는데 아버님 묘를 여기다 쓰시고 지금 후손들이 대발복을 해 있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발복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손들이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미국 뭐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 나오고 참 신비롭습니다. 이 땅속 에너지 명당 혈파의 작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후손들에게 가져다 줘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딱 이 자리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 이거 다 느끼시죠? 우리 짝대기 풍수 어르신들은 뭐 금방 아실 거예요. 자청룡 우백호를 잘 아시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요. 딱 이 자리에서 대혈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 여기 말고는 없어요. 산세 좀 보세요. 항상 명당 자리에 가보면 이미 모든 게 다 완성이 돼 있어요.
이 자청용 우베코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선세가 이렇게 아주 그럴싸하죠. 대명당은 항상 형국이 다 갖춰진 자리에 계렬이 돼요.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제가 그 충민사 전상희 장군의 사당 충민사 정경입니다. 이 안쪽에 여기에 있어요. 혈처가 그 묘소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방향도 알 수 있어요. 명당 혈파는 나무가 가려져 있거나 무슨 방음벽이 세워져 있어도 그걸 통과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명당 혈이 있는지를 이렇게 방향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원형 안에서 여기에서 명당 혈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풍경 안에서도 좀 전에 그 묘소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무슨 나무가 있고 뭐 가림막이 있다 해서 그 혈파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명당 혈파는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요. 10km인지 20km인지 모르고 100km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깊은 땅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바위를 뚫고 수십 킬로의 바위를 뚫고 솟아나는 거예요. 무슨 대리석을 가공했다 해서 명당 혈파가 차단이 되고 대리석은 뚫지 못하고 무슨 거대한 쇳덩이는 뚫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명당 혈파는 빛과 같아. X선처럼 바위나 이런 걸 다 뚫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방향으로 쭉 가면 그 묘소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가까이 와도 명당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일반 짝대기 풍수들은. 자총령이 안 보이네.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이 자리인가? 아이고야, 이 자리가 앞이 툭 터져서 자청용 우베코로 아주 천하명당이로구나. 이런 헛소리는 하고 다녀요. 풍수들은. 풍수책을 쓴 저자. 풍수 이론을 강의한 사람. 대학에서 풍수를 가르쳤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명당터 잡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이런 혈처, 땅속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감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사람. 종교, 위대한 종교, 천태종 같은, 상월 선사 같은, 상월 조사 같은 분들, 원효대사 같은 분들, 정도전 선생 같은 분들, 무학대사 같은 분들, 육관 손소구 선생 같은 사람들이 이 명당 혈처의 에너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명당 그 묘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땅속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명당 혈처를 안단 말이에요. 무슨 형국으로 명당터를 찾는 게 아니에요. 광명한 에너지가 땅속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대명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2 무해무득한 자리가 조상이 묘마에 있어도 그 후손들은 해가 없어요. 플러스 1, 2 정도도 큰 발복을 받아요. 큰 형국, 이렇게 아주 멀리서 바라보는 이런 큰 형국에서는, 이 정도 큰 형국에서는 명당 혈파가 플러스 1, 2 정도면 감기가 안 돼요. 큰 대열만 이렇게 감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열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는 대열이기 때문에 금방 한단 말이에요. 7초만 알아요. 7초. 마이너스 1, 2의 소지 소열 에너지를 가진 명당터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접근하면 그걸 감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주 먼 원거리에서 넓은 면적, 광역시라든가 이 정도를 볼 때는
플러스 1, 2 정도 약한 에너지는 감기가 안 돼요. 더 확대해서 들어가야 이 정도 범위에서는 플러스 1 정도의 명당도 다 감기가 돼요. 여기는 플러스 8, 90이 나오는 대명당 혈이에요. 대명당이에요. 그냥 천하대명당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 자리 다 찾으셨죠, 여러분? 이 영상 안에 그 분당에 사시는 분의 아버님 묘소가 있어요. 그분도 몸에서 양에너지가 나오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평생 하셔가지고 본인이 여기에 신우지지를 땅을 사서 본인의 신우지지를 잡으셨다고 그래요. 공부를 해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명당 혈처를 몰라요. 왜냐? 2평도 안 되는, 3평도 안 되고 1평이나 2평 정도 또는 0.56평밖에 안 되는 혈처를 어떻게 압니까? 풍수로. 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숨어있는 직관이에요. 유튜브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전국에 저는 10여 명이 안 될 거라고 봐요. 한 서너 명 또는 대여섯 명은 유튜브 뭐 풍수책을 안 써도 이렇게 명당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능력은 대한민국에 지금 저 혼자예요. 전국 산천, 러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 안에 있는 대명당 혈처를 순식간에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구글 어스만 있으면, 위성 사진만 있으면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제 몸에서 엄청난 양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 미세한 사진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은 무슨 돌을 닦는다든가 수련을 해서 닦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1000년에 한두 명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풍수 공부를 책으로 해서 명당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음에너지도 양에너지도 없는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명당 혈처를 잡아요?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 육관 선생님 몸에서도 양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 혈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짝대기들은 전부 다 음에너지, 양에너지가 안 나온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100만 명을 모으고 300만 명을 모아놔도 그중에 음에너지나 양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이 자리가 대명당 터입니다. 대명당 혈처예요. 분당에 사시는 분의 아버지. 딱 정열에다 모셨어요. 대리석 아주 이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바위가 있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위가 있으면 신령하고 신비롭고 큰 바위만 있으면 치성을 드리고 그곳이 뭐 명당이라고 생각하고 순창 해문산 가서 바위만 그냥 한 서너 개만 박혀 있으면 그 사이에다 묘를 쓰고 순창 그 해문산 그 큰 수십만 평의 산에 명당 혈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5선 2기열 하나밖에 없어요. 장건봉 아래에 있어요. 그 다음 명당 집터는 2군데밖에 없어요. 그 넓은 순창 해문산 권역에.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인이. 그리고 여기에는 샘이 있답니다. 이 샘이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근처에. 이 물이 마르지 않는답니다. 이 조그마한 샘에서 흘러나온 물로 800평 가까운 농사를 짓는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는데요. 다 이 샘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능수예요. 반드시 명당터에는 물이 있어요. 물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명당 집터나 명당 묘혈은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아주 건조한 마사토 이런 게 아니에요. 촉촉해요. 여기 명당 집터도 마당이 촉촉해요. 물이 나오는 것처럼. 아이고야, 여기는 물이 땅에서 물이 척척해갖고 여기는 묘를 못 쓰겠다.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모든 대명당터는 그 땅이 수변해요. 그 땅을 파서 광중을 파게 되면 광중도 물이 나오는 것처럼 촉촉해요, 땅이. 무슨 채로 채일듯이 마사토가 푸석푸석하니 이렇게 나오고 고운 가루처럼 그런 거 없어요, 명당터는. 명당 집터 한번 가보세요.
마당에 딱 들어서면 마당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 마당이 촉촉해요. 그렇다 해서 차풀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물이 나오는 자리에서 자라는 풀이 아니고 일반적인 명당터에서 자라는 풀들이 자라요. 그것도 참 신비해요. 그리고 명당터는 이 묘를 딱 써놓잖아요. 잔디로 묘를 써놓으면 잔디가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예뻐요. 그리고 세월이 가도 흙 색깔이 밝아요. 잔디만 보이지 안에 흙이 안 보일 정도로 색깔이 하얗거나 이렇게 빛이 나요. 그러나 흉지 묘들은 멀리서 보나 가까이 가도 잔디 사이사이가 그냥 시커멉니다. 그냥 봐도 시커매요, 묘가. 그리고 또 그 잔디 사이사이에 납작한 풀들이 꽉 들어차요. 근데 이렇게 수변한 땅에서 그런 게 안 생겨요. 이 명당터에서는. 두더지가 입질도 안 해요. 두더지가 안 파고 멧돼지가 아무리 깊은 산중이어도 요 묘봉 근처까지는 살짝살짝 입을 대지만 묘는 손을 안 대요. 멧돼지가. 왜냐? 멧돼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명당 혈파를 싫어해요. 멧돼지가 몸을 긁고 나무에다가 목욕나무나 또 흙 목욕을 하는 자리는 다 음지음파가 강한 음혈 자리들이에요. 유튜브에서 그 몇 자리 잡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자리에다가 남의 조상을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시커먼 땅에다가. 포크레인을 파면 그냥 돌이 버글버글 나오는 그런 자리에다가 묘를 써주고 명당이라고 그래요. 한심하고 답답합니다만 그거는 코미디 같지만 비극이에요. 비극. 보고 있으면 저는 웃음이 나와요. 저는 흉기를 명당이라고 묘를 쓰고 다니는 사람 보면 가히 코미디 중에 상코미디인데 근데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비극이에요. 그게. 한 집안이 망해버려요. 이런 자리에 묘를 딱 쓰시고 나서 지금 그 어르신, 분당에 사시는 어르신의 후손들은 지금 엄청난 광역을 누리고 있어요.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명당 혈처는 명당 이 혈 조그마한 두 평 남짓한 이런 혈체에 조상의 체백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집안은 발복을 해버려요. 묘 쓰고 돌아서면 그때부터 발복한단 말이에요. 후손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하게 돼요. 사업을 해도 돈을 많이 벌고 인생을 살면서 큰 사건 사고도 없어요. 명당터 후손들은. 이런 자리는 다 비명당이에요. 다행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음에너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비명당 무해무득한 자리예요. 바위가 있고 샘이 있어요. 바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바위만 있으면 그 옆에다가 묘를 쓰고 그래요. 큰 나무만 있으면 다 명당인 줄 알고. 나무는 양에너지가 나오는 자리에서 자라는 나무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전부 다 큰 나무들은 그냥 음에너지 평범한 자리에서 자라는 거예요. 큰 거목 200~300년든 400~500년든 거목만 보면 그 자리에 다 명당터라고 그래요. 한심하기가 그리가 없어요. 나무가 운 좋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명당터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나무는 딱 명당 혈에 앉아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혹시 제 영상을 보시다가 우리 조상묘는 명당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소정의 비용만 받고 명당인지 아닌지를 봐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세요. 저는 문자에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숨어서 감히 문자로 문자질을 해요. 문자를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야만 제 목소리도 듣고 하지. 문자를 백날 보내봐야 전화 상담 드립니다라는 문자밖에 못 받아요. 사람은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는 거예요. 숨어서 문자 주셔봐야 답변은 딱 이렇게 나갑니다. 전화 상담 드립니다. 김원장 010-7355-2533 아셨죠? 이렇게
분당에 사는 어느 분이 본인의 조상묘를 봐달라고 의뢰를 해서 봤더니 지금까지 소지소열의 명당을 가진 분도 계셨고, 그런데 이런 대명당은 처음이에요. 저도 수많은 묘자리를 봤지만 딱 정열의 대명당 자리에 조상을 모신 분은 분당에 사시는 이 묘가 유일합니다. 저기 금단산 쪽에 제 회원분 중에 공동묘지에 아버지 부모님 묘송가가 있는데, 세상에 그 공동묘지의 명당혈이에요. 소지소열이면 명당에 들어 계셔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묻길래 이 명당은 플러스 1이든 2든 이장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잘 관리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파묘할 경우가 생겼을 때 대명당으로 이장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그 명당, 소지소열이지만 명당에 계신 분 한 분 봤고, 이런 대명당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충민사 전상희 장군 사당 위쪽에 대혈을 잡았어요. 이 혈자리도 김동영 장군의 해룡 고조영만큼 좋은 자리입니다. 대명당입니다. 그래서 이 수백만 평에 이렇게 큰 면적에 대명당 혈은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이게 땅속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자청룡 우백호, 여기도 명당, 여기도 자청룡 우백호, 여기도 자청룡 우백호, 수많은 산자락이 다 자청룡 우백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청룡 우백호로는 100년 1000년이 가도 산등성이를 후비고 다녀봐야 이런 혈처 못 잡아요. 본인 스스로가 명당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혈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게 태어나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학이지지가 아니고 생이지지예요. 날 때부터 이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본인이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소명. 한 국가의 인재들이 태어날, 거대한 사업가가 태어날, 훌륭한 정치가가 태어날 이런 대혈들을 소점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짝대기 풍수들처럼 풍수책을 이론을 공부하고 선생한테 사사를 받고, 선생도 명당을 못 찾고 흉지에 들어가 있고, 제자는 선생 자랑하고 다니고, 본인은 흉지 잡고 다니면서 선생한테 배워서 우리 선생이 좋은 자리에 들어있다. 선생이 흉지에 들어있어. 흉지. 풍수 경력을 100년 200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흉지 잡고 다니고 엉뚱한 말만 하면서 명당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부직갱이 짝대기는 음혈만 잡고 다녀요. 반은 반양 흉지만. 그 사람 만나면 그냥 유튜브에서 몇 자리 잡고 다니는 사람 만나면 그냥 여러분 후손들은 그대로 폭망이에요. 폭망. 운 좋게 어차피 명당에 못 들어갈 거 운이 작동해서 마이너스 1, 2, 3 정도의 무해무득한 자리만 들어가면 후손들이 아무 해가 없어요. 대발복은 못 받더라도. 그런 행운들이 따르셔야 돼요. 명당터는 3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째는 짝대기 풍수가 길을 딱 지키고 있어요. 짝대기 풍수를 딱 통과하면 운명이 명당터에 못 들어가게 작동을 하거나 들어가게 작동을 해요. 3번째는 뭐냐? 돈이 또 가로막고 있어요. 이 3가지 장애물이 명당터를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짝대기 풍수, 운명, 그리고 돈. 이게 3대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차피 명당터 못 들어가요. 어차피 짝대기 만나게 돼 있어요. 이 3가지 장애물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운명이 가로막고 돈이 가로막고, 운명도 개척할 수 있고 돈도 집안에 있는데, 아이고야, 짝대기가 그 앞을 가로막아요. 삼성 이건희, 이병철 회장님도 명당에 못 들어가셨고,
롯데그룹 신극희 회장님도 명당에 못 들어갔어요. 노태우도 못 들어갔어요. 전두환이는 지금 몇 자를 딱 숨겼죠. 그러나 다 드러납니다. 세월이 가면. 운명도 돈도 극복할 수 있지만 짝대기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상을 발목에 치트킨, 만능킨 조상의 뼈를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버리고 강물에 뿌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죠. 대발복을 못 받습니다. 이런 자리에 조상을 모셔야 돼요. 근데 몇 사람이나 이런 자리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풍수, 지리 또는 이건 사실 제왕학이에요. 제왕학. 왕후 장상들이나 이런 명당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명당터를? 저 같은 사람이 한 나라에 몇 사람 없는데, 그리고 명당터가 이렇게 귀한데 모든 사람이 이 수백만 명이 어떻게 명당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운명이 가로막고 돈이 가로막고 짝대기 풍수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터에 명당 집터 하나, 명당 묘열 하나 얻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 또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입만 열면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합니다. 양해해서 들어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세련돼질 거예요. 또 영상도 좀 짧아지고. 혹시나 집안의 묘가 명당인지 비명당인지 궁금하신 분은 삥아리 눈물도 아니고 청개구리 오줌도 아니고 집신벌레나 미토콘드리아의 DNA 정도의 소소한 비용을 받고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하도 전화가 많이 오고 문자가 많이 와서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요. 혹시 꼭 필요하신 분은 호떡값 넣고 한번 알아보실랍니까? 이상입니다.